안녕하세요 여러분, 톰표예요. 다들 잘 쉬고 계신지요? 오늘 이제 3월 2일이네요. 좀 마지막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휴일이 없잖아요. 4월도 뭔가 휴일이 없고 5월은 이제 어린이날 해가지고 이렇게 휴일 있고, 그럼 이제 우리 뭐 연차로 좀 버텨봅시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제목은 조금 이제 약간 특별하게 적었는데, 진정한 힐링?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어제, 저는 지금 서울 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오랜만에 분당에 좀 다녀왔어요. 분당이 제가 한 2018년 그때까지 이제 거기서 살다가 이제 전역을 하면서 이제는 뭐 서울에 이제 직장도 잡을 거고, 뭐 어쨌든 서울에 대학교도 있다 보니까 그럴 거면은 뭐 굳이 분당에서 그렇게 제가 그 등하교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좀 이사를 왔었죠. 그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뭐 서울에서도 많은 정이 들었고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분당이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으로는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길 정도로 되게 특별한 기억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처음 뭔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이제 처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애도 처음 해봤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저는 좀 대학교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보충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3살의 나이에 좀 늦지막이 대학교를 갔었고,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것도 많았고, 어쨌든 그래도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갔으니까 어느 정도 마음에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안전장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많이 경험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20살이죠. 20살 그때부터 성남시에 이제 이사를 갔었고, 그때 거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분당은 아니었고요. 그냥 그래서 한 1, 2년 살다가 이제 다시 그 분당 쪽으로 다시 또 이사를 갔었죠. 조금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한 6년 정도 지났죠.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거기 좀 추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땐 다 기억이 없잖아요. 그랬었고, 뭐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때는 뭐 애들이 놀아봤자 얼마나 놉니까? 얼마나 경험합니까? 특히 우리나라 애들은 대부분 다 그냥 학교에서 뺑뺑이 돌리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좀 겁이 많아가지고 막 애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핀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좀 막 어른들이 하는 거를 막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막 술 마신다거나 그런 걸 따라하고자 하는 것도 없었고요. 그냥 저는 그냥 공부 못하는 모범생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남에 와서는 좀 어떤 어른들의 세계도 알게 됐었고, 또 무엇보다 제가 자신감이 많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저 스스로를 썩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했었던 것이 그곳 성남에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었고, 그때 그곳에서의 그 시간들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밑바탕이 돼서 지금처럼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어제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게 좀 무산이 돼가지고, 오늘 보니까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밖에. 그래서 오늘 3월 2일. 그래서 이거 내일 되면, 그러니까 어제 시점에서 내일 되면은 또 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사실 별렀어요. 원래 분당을 좋아하니까 오랜만에 가서 좀 추억팔이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했었는데, 약간은 이제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그냥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 그런 싶은 머리를 굴렸던 거죠.
근데 참 어제 가니까 또 느낌도 새롭고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서 이제 제가 공부했었던 제가 이제 대학교를 늦게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부했었던 뭐 성남 중앙도서관도 가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블로그를 좀 쓴 게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고, 사실 그거는 그냥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너무 추억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작성해 놓은 거여가지고 뭐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어쨌든 특별한 기억이었었기 때문에 거기도 갔었고, 뭐 옛날에 옛 살던 집터도 좀 가보고 그렇게 좀 하고 왔습니다. 집터도 가보고 거기서 많이 걸어가지고 어제 좀 많이 이동했어요. 처음에 순회역 갔다가 순회 거기 백화점 좀 즐겁게 놀다가 또 거기서 이제 분당 중앙 아니지 분당구청 지나서 서현역 가서 서현역 역시 너무 예쁘고 여전히 서현역에서 이제 또 버스 타고 33번 타고 이제 거기 분당 도서관 가서 좀 뭐 도서관에서 옛날에 공부했었던 것들도 좀 보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특별했어요.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지금 제목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 뭐 인스타라든가 뭐 SNS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제가 하는 블로그나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말하자면 SNS 계열이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너무 남들 보여주기 위한 식의 SNS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추세가. 사실 그렇게 분당도서관 누가 안 봐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아름답게 꾸미고 거기다가 거기에 담긴 어떤 소회도 거기다가 적당한, 저는 보통은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한 3줄 정도 쓰고 하나 띄고 3줄 정도 쓰고, 그렇게 그거를 세 문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나눈 다음에 그거에다가 이제 편지랜다. 그 사진 하나 좀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저의 어떤 기억들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힐링이 되고 저의 삶을 되게 축복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뭐 사람들 얘기 뭘 합니까? 뭐 사진 찍을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래요. 뭔가 휴식을 할 때 나의 소중한 시간이 담겼었고 나의 오롯이 나의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담겼었던 그런 것을 추억하고 좀 나에 대해서 더 느끼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나름대로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그렇게 그 중앙도서관에서 1년 동안 진짜 눈물 콧물 쏙 빼면서 막 감기도 걸려가지고 힘들어 보고 1년 내내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수능 때 망하면 어떡하냐 막 걱정도 해보고, 그러면서도 또 막 뭐 누구 도서관 누구 누나 이쁜 누나 있으면은 막 설레도 보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20살 22살 얘기가. 저는 그때는 나름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 나이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완전 애기죠. 세상 물정 완전 모르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걱정을 안고서도 그 1년을 꿋꿋하게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저 진짜 뭐 자랑은 아닌데 저 스스로는 자랑스러운데 남들한테 자랑은 아니죠. 왜냐면 막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들은 뭐 저에 비하면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테니까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뭐 일주일이 7일이면은 6일 하고도 반일 정도를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정도를 계속 공부를 했었고, 스탑워치로 하루에 8시간 막 9시간 이렇게 스탑워치를 재면서 공부했었고, 그러다가 토요일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방전되고 나서 일요일 뭐 이때쯤에는 그래도 한나절 정도는 그냥 조금 쉬면서. 근데 저 쉴 때도 저는 막 빡세게 안 쉬었어요. 그게 안 좋다 그래가지고 막 술 마시고 뭐 딴 거 하고 막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그 쉴 때 너무 풀어져 버리니까
이게 너무 그게 격차가 벌어지면은 또 공부할 때 안 좋으니까 그냥 공부 관련된 뭐 선생님들 뭐 그냥 UCC 영상이나 이런 거나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그거를 1년을 버텼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토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별로 상관없는 게 왜냐면 자유잖아요. 자유. 우리가 물론 회사를 가곤 하겠지만 회사에서 뭐 성과를 완전히 못 낸다고 하더라도 막 당장에 목이 칼이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고과에는 뭐 반영이 되겠지만 근데 그때는 저의 하루하루가 저의 나중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압박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라도 풀어지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풀어지면 절대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되지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그땐 전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그런 소중한 시간들 오롯이 내가 계획하고 제가 플래너에다가 플랜 짜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1월달, 2월달에는 뭐 3월달까지는 그래도 집에서는 좀 되고 있으니까 그냥 좀 해보자. 뭐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스타워치로 시간도 재보고 그러다가도 내가 막 졸리면 안 되지 하고 그래도 집에서 그냥 알람 빨리 딱 틀어놓고 한 10분 정도 자고 그러다가 이제 한 3월달 돼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나 집에서 더 풀어진다 해가지고 중앙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가서 또 플래너 짜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제 내가 무슨 수업을 들을까? 제가 제 시간표를 짰다니까요. 왜냐면 전 독학 재수였으니까 독학 반수죠. 독학 그치. 그래서 그것도 짜고 그럼 내가 6월달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6월 모의고사 때 이렇게 해보고 또 6월 모의고사도 제가 학교에서 보거나 그럴 수 없으니까 거기 근처에 있는 그 학원에다가 제가 직접 신청했어요. 나 6월 모의고사 본다고. 그럼 거기서 이제 언제 와라 하면은 뭐 얼마 소정의 수고료 받고 이렇게 치게 해주셨죠. 진짜 실제 그 수능 시험 저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또 그거 보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시험 보고 이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데 뭐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열심히 해보자잉 하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러네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러니까 3월달부터 9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도서관 다녔으니까 진짜 꽤 오래 다녔네요. 왜냐면은 뭐 그게 우리가 평소에야 6개월이 얼마 아닌 시간이지 실제로 그 하루하루를 맨날 거기 가면은 꽤 긴 시간이란 말이죠. 뭐 거기서 막 감기도 걸리고 막 눈물도 막 질질 짜면서 막 힘들다 공부하기 싫다. 그때 재밌었던 게 어떤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셨는데 그 영상에서 하시던 말이 수험생들은 놀고 싶은 게 아니래요. 저 진짜 그 촌철살인이었던 게 수험생은 놀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나는 압박을 받기 싫고 단지 지금 그리고 그냥 놀고 싶은 게 아니라 뭐 게임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쉬고 싶다 맘 편히 그랬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그 1년 뿐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9월 모의고사 돼가지고 또 그것도 제가 한 거예요. 9월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온 거야. 당연하지 시험 보는 연습을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 그래도 개념을 튼튼히 하고 문제 분석하고 그러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부스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학원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도서관은 그대로 다니긴 다니되 학원을 갔어요. 무슨 학원을 갔냐면은 지금도 아마 유행할 것 같은데 독학 재수학원이라는 곳에 갔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관리만 해주시고 자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인강 들으려고 자습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하고 책 쓰고 그러다가 또 시험 보고 거기 아마 의무적으로 뭔가 모의고사를 봐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성적이 나오면은 뭐 어때요? 그 성적 안 나는데 어차피 수능 때만 잘 보면 되지. 그러다가 또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한 10월 좀 중순 넘어갈 때쯤에 이 나쁜 놈들이 자기 감기 걸렸으면 좀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식당인가 어디서 마스크도 안 쓰고 콜록콜록 거려가지고 내가 뭔가 삘이 안 좋다 싶었는데 진짜로 제가 걸려버린 거예요. 독감에. 근데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꿋꿋이 했죠. 약 먹어 하면서.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이게 22살짜리 애가 지금도 링겔 같은 거 안 맞거든요. 그 어디 내과 가가지고 마늘 주사를 맞았어요. 그게 뭐 약간의 상술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마늘 주사를 맞으면은 감기도 빨리 낫고 컨디션도 회복을 빨리 한다고. 그래서 거금 5만 원을 내고 마늘 주사를 맞았습니다. 괜찮더라고요. 좀 에너지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감기도 좀 낫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대 더 맞았어요. 마늘 주사를. 장장 거금 10만 원을 내고 이제 마늘 주사 서비스 받은 거죠. 근데 그래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콜록콜록 거리면서 이제 시험장에 갔습니다. 전날에 다 토해내고 전날 먹은 거 전주 비빔밥인가 뭐 먹었는데 다 토해내고 최악의 상태로 갔죠. 근데 그 2015학년도 수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국어가 오지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야 진짜. 내가 지금 1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나 어떡하지? 근데 그래도 저 스스로는 괜찮았던 게 어쨌든 그 1년간은 내가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 너무 행복하진 않고 너무 이렇게 빡세게 1년을 잘 버텼고 내가 성장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비록 뭐 성과가 많이는 안 나오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자. 그냥 여기에 맞춰서 가자 라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다행히 수학이 조금 쉽게 나오더라고요. 수학도 잘 풀고 영어도 꽤 쉽게 나왔어요. 수학이 가장 쉬웠고 영어가 그다음은 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적을 보니까 저는 제가 시험을 망친 줄 알았어요. 그냥 정신없이 풀어가지고 저는 뭐 가채점인가 그런 거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꽤 괜찮게 나왔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높은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던 거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히 저 도서관 다니면서 제 또래 같아 보였는데 그 친구들 막 남녀 모여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뭐 스터디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뭘 하더라고요. 서로 모여가지고 저 그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거기 막 여자애들도 이쁘고 막 귀엽고 그러니까 나도 저기 끼고 싶다. 근데 아니야, 나는 지금 나한테 내가 너무 중요한 게 있어 해가지고 막 힘들고 서럽고 막 외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버텼던 거죠. 그 1년을. 그리고 눈부신 성과를 받고 근데 그 친구들 보니까 별로 성적이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 친구들을 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냥 그게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대학교로 갔죠. 대학교로 가서 처음으로 나도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여자친구도 사귀어보자. 열심히 미팅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여자친구도 사귀고 저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제가 꽤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저는 사실 또래 남자 그러니까 막 엄청 막 잘생기신 분들 막 모델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분들은 그냥 여성분들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사귀시는데 그분들하고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랑 비교할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꽤나 많은 연애 경험이 있고 했단 말이죠. 그때서야 안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 완전 모쏠에다가 막 말도 못하고 막 자신감도 없고 제가 못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스스로가 막 굴로 파고드니까 그냥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었는데 그때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나서 군대 다녀오고 뭐 군대에서도 휴가 나가가지고 어디 신기한 데 안 갔어요. 뭐 물론 클럽 같은 데는 가긴 했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좀 재밌어서 갔던 거고, 저는 막 어디 뭐 여행 가거나 그러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그 성남 분당 집이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서 막 도서관도 다시 가고 막 그냥 집에서 있는 것도 너무 좋고, 성남이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웃긴 게 휴가가 나가가지고 기껏 휴가 나가가지고 휴가 모아가지고 군인 휴가가 얼마 됩니까? 그 자유 반납하고 휴가 겨우 조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성남 분당에서 있는 시간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전역하고 나서 이제 18년도 한 3월? 아니다. 한 5월 이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5월 그때쯤에 이제 분당에서 이사를 가서 이제 서울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너무 추억이었었고, 나중에 또 가면은 또 다른 또 추억이 생각이 나겠죠. 지금 얼마 만에 간 거지? 그래도 꽤 됐어요. 제가 분당에 간지, 어제 분당에 간지 그래도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뭐 막 전 여자친구랑도 막 가보고 이랬단 말이죠. 또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었고, 이번 3.1절 그 휴일 덕분에 뭐 물론 3.1절이 주는 그런, 이 휴일이 주는 어떤 그런 이 의미를 되새긴 것도 맞긴 한데,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와서 힐링을 할 때 우리가 물론 뭐 여행을 가고 뭐 특별한 어떤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맛집을 막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좋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말하자면 특별한 경험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역시 저는 사실 그래서 막 그런 데 갔을 때 너무 사진 많이 안 찍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나의 시간을 가지려면 나의 눈으로 내가 모든 것을 오감을 느끼고, 팔도 이렇게 그 가로로 이렇게 팔짝 펼쳐가지고 그 장소에 대한 시간을 막 오롯이 느끼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 스크린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는 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새로운 경험도 좋겠지만, 힐링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힐링 장소, 나의 그런 포인트를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도 저한테 힐링이라는 거 느껴지는 게, 저는 막 이런 저의 유닛들이나 저의 캐릭터에 애정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저의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블로그에다 쓰고 하는 것들이.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힐링들이 나의 컨텐츠를 매니징하는 것에 있어서 힐링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남들이 뭔가 꾸며주고 남들이 만들어낸 그 남의 그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컨텐츠를 남한테 소개하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소비하면서 거기서 힐링을 얻는다라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해요, 그런 거. 저도 막 침대에서 일어나면은 막 그날 막 그 뭐 재밌는 영상 없나 뭐 이렇게 막 보고 막 쇼츠도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좋지만 이런 힐링 방식도 있고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거 말고, 남한테 자랑스러운 거 말고 그냥 나만의 소중한 것들 있잖아요. 남한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남들이 저한테, 제가 뭐 성남중앙도서관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뭐 분당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남들이 뭐가 특별하겠어요. 뭐 쟤는 저런 게 좋대, 쟤는 무슨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뭐 저런데 자기 그 분당 맨날 살던 집을 거기를 간대. 저는 그게 행복하단 말이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제 옛날에 그 분당 살던 집 근처에 있는 그 이마트 가서도 좋았어요. 이마트 지금 서울에도 엄청 많고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저의 그 시간이 담겨 있었던 그 특별한 이마트는 거기가 하나란 말이죠. 그냥 그랬었다. 그런 거 좀 소회를 이렇게 담으면서, 영상을 담으면서, 거의 지금 한 30분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마치고, 여러분도 여기까지 보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좀 이렇게 자신만의,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낸 남의 추억 말고 자기 추억을 좀 되뇌이면서 오롯이 거기서 행복을 찾는 그런 거기서 힐링을 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